네, 요즘 내시경 검사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확한 검진은 물론이고 이 환자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저도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의 사례자는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도중에 구멍이 생기는 이 천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간단한 검사만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죠,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차라리 검사를 안 했으면 참 이 정도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 했던 대장암 수술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했던 내시경 검사였다고 합니다. 대장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방사선 치료는 할 필요 없다. 음식도 가릴 필요 없다. 모든 게 무사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도중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장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지금 천공이 났기 때문에 클립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다시 2번 수속을 밟아서 경과를 봐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새벽쯤에 저희 아버지가 복부가 팽창이 너무 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보여서 간호사가 이제 의사한테 전달을 해서 긴급 수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병원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했지만 천공된 부위가 오염돼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자 배를 갈라 오염된 장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을 달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아버지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졌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됐다는데요. 천공에 대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이제 의료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내시경 도중 천공이 생긴 부분에 대해 의료적인 책임은 다했다고 주장하며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환자에게 미리 위험성을 고지했고 의료 과실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병원은 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재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제작진에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류광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이 환자분은 대장 내시경을 하다 대장이 천공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암을 진단받고 대장 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암 수술 후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그 상부 쪽에 천공이 일어나서 대장을 절제를 하고 네. 그 장누를 인공항문을 만들고 그런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천공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기구로 이렇게 찔러서 그게 발생하는 건가요? 실제로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실제로 직접 찔러서 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고 장내 공기 주입을 많이 하면 장벽이 팽창하면서 아주 얇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더 세게 밀어버리면 내시경 선 자체가 장벽의 압력으로 인해서 천공될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천공이 생긴 후에 바로 클립으로 집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바로 수술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클립 시술은 실제로 내시경으로 거기를 실로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집게 같은 걸 여러 개 이렇게 찝으면서 봉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천공을 일찍 발견한 경우에는 내시경적 클립 시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시경 시술을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천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원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환자를 봤을 때는 과거 수술한 경력도 있고 장 유착도 좀 심했었고 그래서 내시경 자체가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천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네.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천공이 발생하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대장 내시경을 진행할 때 생긴 천공, 의료진의 과실이냐 아니냐,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대장암 수술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장유착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정상인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우면은 사실은 중간에서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시술을 하다가 천공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은 이 의료진이 네. 천공에 대한
의료 실수는 있었지만 예.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민사, 형사 과실이 다 인정이 될 수가 있나요? 천공시킨 이후에 환자 경과 관찰을 제대로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네. 천공시킨 것 자체로는 형사 책임은 좀 드뭅니다. 어.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70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일시소득, 그러니까 버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개복 수술했으니까 흉터가 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흉터를 없애주는 그런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 책임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내시경 중 장 천공의 빈도도 늘어났다는데요. 장내시경 받던 도중에 배가 이렇게 부르고 나 죽는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천공이라고 그러죠. 무서워서 지금도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제가 그 일 때문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받는 대장 내시경 검사지만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근데 천공이 생겼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천공이 생기면? 천공이 되면은 심각하죠. 네. 장내 그 내용물이 복강내로 유출되면서 복막염이 생깁니다. 어허.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폐혈증이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 내시경 천공이 그래도 꽤 생기는 것 같은데요. 꽤 1000명에 있으시네요. 1명 정도인데 네. 그 실제로 많이 생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천공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공이 생긴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내시경 이후 천공되는 경우에는 네. 환자들이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는 건 복통입니다. 아하. 배가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장내에 있는 가스가 복강내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뭐 구토 증상, 오심 뭐 그런 다른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시경 시술 후에 천공이 일어난 사람들 중에도 천공이 있지만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복부에 불편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도 장천공과 같이 유사한 사례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네. 이에 따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사실 장천공이라는 부분이 내시경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같이 또 합심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